트랩을 설치하고 있는 남자 둘. 손에 상처를 낸 뒤 인형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들려오는 깡통 소리. 피 냄새를 맡고 찾아온 좀비였죠. 하지만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좀비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아무리 공격해도 죽지 않고 심장에 말뚝을 박아야 죽는다는 점이죠. 뱀파이어와 좀비의 특성이 합쳐진 괴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이런 괴물들을 어린애 다루듯 손쉽게 제압하죠. 게다가 좀비들의 종류와 돌연변이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좀비 박사입니다. The oldest of the vamps. Can't stake him in the chest. Gotta breastbone like iron. Gotta get him in the base of the skull. 이 남자는 미스터라 불리는 최강의 좀비 사냥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소년의 이름은 마틴입니다. 눈앞에서 모든 가족들이 좀비에 의해 살해당한 뒤 미스터를 만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미스터는 마틴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훈련을 시키고 좀비들에 대한 지식을 주입시킵니다. 거의 모든 도시들은 좀비들의 습격으로 무너진 시대. 특히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오히려 더 빠르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몇몇 작은 마을들만이 장벽을 세운 뒤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정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좀비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 겨우 치안이 유지되는 몇몇 마을을 제외하고는 살인과 강간, 약탈이 난무하였고, 특히 형제단이라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면서 본인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트럭이나 헬기 등을 이용해서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의 벽을 일부러 부시고 좀비들을 풀어서 멸망시키는 정신나간 짓까지 일삼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진입할 때 외부인에 대한 이런 삼엄하고 공격적인 경계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가 수집한 좀비들의 어금니를 보여주면 다들 화들짝 놀라며 프리패스.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북쪽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뉴 에덴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죠. Fuck them. They can think what they want, but New Eden was real. It was the answer to all of this, and we were gonna find it. 다음날 에덴으로 향하던 중 보이는 늙은 수녀와 젊은 남자 2명. 딱 봐도 어떤 사이즈인지 파악한 미스터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간충들을 죽여버립니다. 휘리릭. 그에겐 강한 신념이 있었죠. My book, rapist got no place to live. 그렇게 또 갈 곳 없는 수녀를 일행으로 넣어준 뒤 며칠간 달려 도착한 새로운 마을. 헌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사람들이 전부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낚였죠? 이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인 형제단. 며칠 전 미스터가 죽인 강간충 2명이 바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죠. 게다가 십자가를 등에 박아 죽인 남자가 바로 리더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남자는 미스터를 그냥 죽이지 않고 손을 포박한 뒤에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길 한복판에 버리고 가죠. They say hell's cold. Hunter. 잔인하게 잡아먹히는 것을 바랬겠지만 이 남자는 최강의 좀비 사냥꾼이란 것을 간과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마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뒤 도망쳐도 좋다고 말하는 형제단의 리더. Ain't nothing out there but sundown and them. 하지만 수녀님은 보내주지 않습니다. 마틴은 어제 미스터가 버려진 곳으로 달려가 보지만 그곳엔 좀비들의 시체뿐. Not here alone. I didn't stay. 다시 쉼없이 달려서 차가 있는 곳에 겨우 도착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많이 화가 나 보이는 좀비가 그를 야리고 있었죠. 절체절명의 순간 트렁크에 있던 미스터가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처음부터 태워주지, 나쁜 새끼. 킬러조 뺨치는 운전 실력.
그런데 살아생전 어지간히 구질구질했을 것 같은 이 좀비. 나무에 찍히고 나서야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재회한 둘은 다음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금사빠 세계 랭커인 소녀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녀에게 반하고 말죠. 올해만 27번째. 어김없이 출발하는 다음날 아침,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그녀. 그리고 안 태우면 80년은 원망할 것 같은 그의 눈망울. 그녀도 때마침 에덴을 목적지로 하고 있었죠. Her story was no different from anyone else's. Home gone, family gone. Oh, she was pregnant. 하지만 미스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형제단은 길목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통이 시작된 그녀. 급기야 형제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맙니다. They can't help me. 구라야. 그녀를 활용해 형제단의 복장과 자동차를 뺏는 걸 성공한 미스터 일행은 이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고 미스터는 형제단 리더를 포박한 뒤 그의 등에 상처를 내죠. Hams could smell blood from miles off. I could tell by the look in his eye. 며칠 뒤 치안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마을의 모습은 뉴에덴이 존재할 거라는 희망을 더욱 심어주었죠. Said it all. 게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수녀님까지 제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헬기와 헬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좀비들. 1, 2. 이들은 무사히 뉴에덴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영화 스테이크랜드는 기존의 좀비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좀비물입니다. 어린 소년의 시선과 독백으로 진행되는 전개 방식과 잔잔한 BGM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지루해질만 하면 나오는 급박한 전개와 완급 조절도 훌륭합니다. 또한 형제단과 수녀의 대비를 통해서 적절한 사회 비판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믿지 않으면 배척하면서 살인까지 일삼는 형제단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을 사람들이 묘하게 겹쳐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비 영화 마스터이신 필빠님과 함께 좀비 콜라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필빠님 채널에 가시면 또 다른 좀비 영화 호스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무비였습니다.